복잡한 문제들의 간단한 해결책. 진자가 붕괴하거나 소멸함으로써 얻는 또 하나의 실용적인 가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문제에는 복잡한 삶의 여건이나 갈등, 불리한 상황, 어려움, 혹은 어떤 일반적인 과제 같은 것이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복잡하다고 여기고 말하는 모든 문제에는 간단한 해결책이 있기 마련이다. 해결의 열쇠는 항상 표면에 있는데 유일한 걸림돌은 그걸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 문제를 일으킨 지인자가 우리가 그걸 제대로 보게끔 놔두지 않으니까 말이다. 파괴적인 진자의 목표는 당신한테서 에너지를 알겨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진자는 당신 생각의 방출 주파수를 어떤 문제에 붙잡아 두려고 든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란 식은 죽 먹기인데 문제가 복잡하다고 당신을 설득하여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들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만약 진자의 그런 게임을 받아들인다면 진자는 태연하게 당신 손을 잡아 미궁으로 이끌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은 나중에 가서야 그 복잡한 문제라는 것이 실제로는 아주 간단하고 쉬운 일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만약 사람을 겁주거나 불안하거나 혼란스럽게 만들고 콤플렉스를 건드린다면 그 사람은 문제가 복잡하다는 데 동의하면서 진자의 올가미에 걸려들 것이다. 그러나 겁먹을 필요는 없다. 사실 많은 문제에 간단한 해결책 같은 건 있을 수 없다는 인식이 이미 사람들을 사로잡았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갖가지 어려움에 부닥친다. 그것이 새롭고 낯선 것이라면 특히 더 어렵다. 그렇다 보니 모든 사람은 문제라는 것을 불안하게, 때로는 두려움으로 대하는 습관이 굳어졌다. 게다가 사람은 항상 자신의 문제 해결 능력을 썩 확신하지 못한다. 그 결과 모든 사람은 진자가 낚아채기에 아주 편리한 갈고리를 스스로 가지고 있게 된다. 진자는 어떤 문제와 관련된 추종자를 통해서도 무생물을 통해서도 움직일 수 있다. 진자는 생각 에너지의 방출을 특정 주파수에 고정하고 사람이 문제에 시달리는 동안 에너지를 빨아들인다. 주파수를 어떤 대상에 고정하면 집중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게 문제 해결에 방해가 된다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실제로는 진자가 정보마당의 아주 좁은 영역에 사람의 생각을 묶어둔다. 해결책이 이 영역 너머에 있을 수도 있는데 말이다. 그리하여 사람은 좁은 통로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문제를 더 폭넓게 들여다볼 기회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 사람이 진자에서 벗어나고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는 자유를 얻을 때 비로소 틀에 얽매이지 않고 독창적인 해결책이 나온다. 천재들의 비밀은 진자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데 있다.
보통 사람들의 생각 주파수가 진자에게 붙들리는 반면에 천재들의 생각 주파수는 자유롭게 재배열되어 정보마당의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다. 진자의 포획 올가미에 걸려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떤 문제를 머리 싸매고 생각하느라고 끙끙대지 않으며 진자의 게임에 말려들지 않아야 한다. 자기 자신을 잠시 임대하시라. 이런 경우 평소에 하던 대로 하되 그 게임의 참여자가 아니라 외부 관찰자처럼 행동한다. 상황을 떨어져서 바라보시라. 진자들은 당신의 목덜미를 쥐고 미궁으로 끌어들이려고 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어떤 문제에 놀라거나 사로잡히거나 염려하거나 혼란스러워하지 마시라. 아주 간단한 해결책이 항상 있는데도 진자는 당신에게 복잡한 해결책을 강요한다는 점을 먼저 기억하시라. 어떤 문제나 장애물을 만나면 그것에 대한 자신의 태도가 어떤지 파악한다. 그 문제가 혼란이나 두려움, 분노, 좌절 따위를 낳을 수 있다. 문제에 대해 기존에 익숙하게 지니던 태도를 정반대의 태도로 바꿔야 하며, 그러면 문제는 스스로 해소되거나 아니면 빠르고 쉽게 풀릴 것이다. 기존의 고정관념이나 습관에서 벗어나 모든 문제를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통과해야 할 인생 여정의 한 조각으로 받아들이라. 자신 안에 문제가 들어설 자리를 남겨두지 마시라. 문제에 대해 텅 빈 자세를 취하면 된다. 생각이 필요한 어떤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면 곧장 논리적 추론에 뛰어들지는 마시라. 당신의 잠재의식은 정보마당과 직접 연결돼 있다.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이미 거기에 있다. 그러니까 먼저 긴장을 풀고 해결 방법과 관련해 아주 작은 두려움이나 불안감도 다 내던지시라.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당신은 이미 알고 있지 않은가? 자신을 풀어주고 생각의 흐름을 멈추고 공허를 관조하시라. 그러면 해결책이 금방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것도 아주 간단한 해결책이. 설령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더라도 속상해하지 말고 생각 도구를 가동한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떠오를 것이다. 이렇게 하다 보면 직관적인 지식에 접근하는 능력이 잘 발달한다. 다만 이것을 습관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 방법은 진자에서 벗어나고 자신을 임대하게 된다면 실제로 작동한다. 효과가 있다. 그러나 말하기는 쉽지만 실행하기는 어렵다. 이 책의 뒤편에서 이 방법에 관해 새로운 비밀을 알게 될 것이다.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니까. 그런데 혹시 내가 당신을 미궁으로 이끌고 가는 것 같지는 않은가? 맞다. 맞는 생각이다. 그러니 당신의 자유에 대해 운운하는 사람들한테서도 벗어나도록 하시라.
매달린 상태. 파괴적인 진자들의 영향에서 벗어나면 자유를 얻는다. 그러나 목표가 없는 자유는 매달린 상태이다.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진자들의 붕괴와 소멸에 열중했다면 아마도 진공 상태에 빠질 위험이 있다. 이전에 있었던 갈등이 어디론가 없어지고 당신을 괴롭히던 근심이 물러나고 혼란이 점점 줄어들고 불안이 조용히 사라진다. 이건 다 폭풍이 서서히 가라앉는 것처럼 눈에 띄지 않게 일어난다. 하지만 여기에 동전의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곧 알게 된다. 만약 예전에는 당신이 사건들의 중심에 있었다면 이제는 그것들이 당신한테서 멀어진다.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으며 그들은 당신에게 관심을 덜 보인다. 걱정이 줄어들지만 새로운 욕망도 찾아들지 않는다. 외부 압력이 약해지지만 특별한 이득도 생기지 않는다. 당신에게 문제가 줄어들지만 성과도 늘어나지 않는다. 이런 일은 왜 일어나는 걸까? 사실 인간의 존재 환경은 전부 진자 위에 세워져 있고, 그러므로 그것들을 완전히 멀리한다면 사람은 황무지에 놓이는 셈이 된다. 그래서 매달린 상태가 진자에 의존하는 것보다 조금 더 괜찮다. 예를 들어 모든 것을 가진 아이들은 더 이상 원할 게 없다는 이유로 따분해야 한다. 그런 아이들은 스스로 고통을 받으면서 변덕을 부려 주변 사람들을 괴롭힌다. 사람은 항상 무언가를 추구하거나 열망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당신에게 낯선 진자들한테서만 벗어나면 된다. 당신에게 유익한 진자들이 존재한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진자이다. 달리 말하자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싸우느라고 행복한 생명선에서 자꾸 멀어질 수 있는데 그런 목표에서는 벗어날 필요가 있다. 자유로운 상태에 있으면서 당신에게 진정한 성공과 행복이 있는 생명선을 선택하는 것이 해야 할 일이다. 수많은 진자 가운데서 나의 진자를 찾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다음 단계에서 알아본다. 진자는 같은 방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에너지로 만들어진다. 진자는 에너지 정보 구조이다. 진자의 목적은 권력을 쥐고 에너지를 빼앗는 것. 진자는 추종자의 에너지를 자신의 주파수에 고정한다. 진자들은 추종자를 확보하기 위해 서로 치열하게 싸운다. 파괴적인 진자는 추종자들에게 낯설고 이질적인 목표를 강요한다. 진자는 사람의 감정을 이용하여 자기 그물에 끌어들인다. 당신이 원하지 않는 무언가에 적극적으로 매달린다면 그 원치 않는 것이 당신 삶에 있게 된다. 진자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그걸 자기 삶에서 몰아내는 것이다. 삶에서 그걸 몰아낸다는 것은 그걸 피하는 게 아니라 무시한다는 뜻이다.
진자를 소멸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시나리오를 망가뜨려야 한다. 유익하고 건전한 시각화가 인간 진자를 부드럽게 소멸한다. 기능을 상실한 진자의 에너지는 당신에게 이동한다. 전달된다. 여러 가지 문제는 그걸 만들어낸 진자를 무너뜨리거나 없애면 저절로 해결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잠시 임대하시라. 매달린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자신의 진자들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지금 한 얘기를 다 기억하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다.